내가 먼저 다가갈게요. 이혼한 저한테 왜 잘해주는 거예요? 괜찮은 여자 세상이 널렸는데 왜 절 선택한 건데요? 세연 씨를 좋아하게 됐는데 단지 세연 씨가 이혼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줬어요.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굳건하게 잡아줬고 방황하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해줬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 전 남편에게 버림받고 찾아간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게 웃기지 않나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알아가고 연애를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고 서로가 없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쯤 평생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가족들만 모시고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 사람이 워낙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 신혼여행은 국내로 정했고 국내 중에서도 저희 둘 다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로 가기로 했죠. 저도 여태껏 살면서 제주도를 단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새 남편과 재혼해 새로운 곳에 신혼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죠. 전 남편과 꼭 가자고 약속했던 곳이 바로 제주도였어요. 거기서 사진도 잔뜩 찍고 오자고 했는데 결국 가지도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됐죠. 가서 모든 걸 훌훌 털고 새로운 사람과 새 출발을 하기로 마음먹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마주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행복한 신혼부부였어요. 유명한 관광지 위주로 돌아다니다 보니 동선이 겹쳤던 걸까요? 저희 부부는 한 관광지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바로 전 남편과 상간녀였죠.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멀리서 봤을 때 저희와 비슷한 신혼부부로 보이는 커플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저희에게 핸드폰을 들며 다가왔고 가까워질수록 소름이 돋더라고요. 설마 했어요. 아닐 거라고,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둘을 먼저 알아보고 당황해하고 있었고 그들은 뒤늦게 저를 알아차렸어요. 전 남편은 아주 태연하게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능글맞게 비꼬며 말 거는 건 여전했죠. 여긴 어쩐 일이야? 상관하지 마. 애인? 아니면 재혼? 상관하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굴어? 사람 무안하게. 불륜 저질러서 상간녀랑 재혼한 주제에 먼저 인사를 해? 참 뻔뻔하네. 부끄러움도 없니? 나라면 모른 척 지나갈 것 같은데. 내 부인한테 상간녀라니. 너야말로 필터링 없이 거칠게 말 내뱉는 건 여전하네.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네. 둘이 너무 잘 어울려. 딱 봐도 불륜남 불륜녀인 게 티가 난다니까. 둘이 절대로 서로 방생하지 말고 오래오래 백년해로 하길 바래. 너야말로 너한테 딱 잘 어울리는 남자 만났네. 축하해.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더니 아주 잘 어울려. 덕분에 완벽한 남자 만났어. 축하해줘서 고마워. 지금 아주 행복하거든. 그래, 뭐 네가 행복하다면 다행이지. 그래놓고 전 남편은 옆에 있는 상간녀에게 귓속말하듯 다 들리게 꼴에 만난다는 게 난쟁이 땅딸 보냐? 하고 비웃더라고요. 상간녀도 비웃으며 키가 똑같네 하며 낄낄대더라고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하마터면 입에서 욕이 나갈 뻔했는데 제 남편이 먼저 나서더라고요. 둘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전혀 타격받지 않고 성숙한 모습으로 제 전남편에게 악수를 건네더라고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세연이 남편입니다. 이번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왔습니다. 예, 악수까지 청해주시고 성격 참 좋으시네요. 이성철이라고 합니다. 이성철? 저랑 이름이 같으시네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자연스레 서로의 명함을 교환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웃긴 상황이 펼쳐졌어요. 글쎄 명함을 보니 이름도 같고
회사명도 같더라고요. 둘이 똑같이 생긴 명함을 주고받은 것이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더라고요. 곁눈질로 보니 그놈은 회사 대표라고 떡하니 써진 명함을 갖고 다녔더라고요. 진짜와 짝퉁이 만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전 남편은 받은 명함을 한참이나 뚫어져라 쳐다보며 굳어 있었어요. 그러더니 의심의 눈초리로 제 남편을 바라보며 묻더라고요. 진짜 대표세요? 저희 같은 회사의 같은 직급이네요. 근데 이상하네요. 이 회사의 대표는 딱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게요. 회사명이 같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 내 이름 팔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니 그쪽입니까? 이거 범죄인 건 아시죠? 그쪽이 진짜라는 증거 있습니까? 왜 생사람을 잡고 그래요? 땡땡점에서 가맹점하고 있는 이성철 씨. 내가 그쪽 신상도 모를 줄 알았어요? 우리 와이프 만나게 해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서 고소까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건만 명함까지 만들면서 이러고 다니는 걸 보니 도저히 괘씸해서 못 참겠네요. 사내 변호사 통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치니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는데 이참에 법적 분쟁 한번 시원하게 하자고. 저기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대표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제 전부인이랑 있냐고요? 나 골탕 먹이려고 연기자 섭외한 거 아니야? 제 남편은 그 자리에서 비서를 연결해 대표인 걸 증명해줬고 전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상간녀는 오빠, 저 남자가 대체 뭔데? 대표는 오빠잖아. 빨리 증명해. 어서. 장난치지 말고. 하며 눈치 없이 껴들더라고요. 순식간에 위기에 봉착한 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제 남편은 큰 소리로 전 남편에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쪽은 회사 내부 협의하에 징계가 들어갈 거고 내 명예를 훼손시킨 죄는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름 하나 똑같다고 다른 사람 행세하고 다닌 게 정말 한심하고 웃기네요. 심지어 대표인 척 결혼을 2번이나 했다는 게 아주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내 여자한테 상처 준 것 또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보상도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니 열심히 발버둥 쳐봐요. 나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법적인 분쟁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니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고요. 그랬더니 전 남편이 반사적으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옆에 있던 상간녀를 툭툭 치며 너도 꿇어 빨리 하는 바람에 상간녀도 동시에 무릎을 꿇게 됐죠. 전 남편은 갑자기 비굴해져서는 불쌍한 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대표님, 사실 전 몰랐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대표 아닙니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명함을 새로 만든 것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따로 사기치고 다닌 적은 절대로 없어요. 소소하게 여자 꼬시는 데나 썼지 큰 사기는 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제 얼굴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큰 죄를 저지를 만한 인물이 된다고 보십니까? 범죄로 치자면 저는 그냥 잡범입니다. 대도가 될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노여움 푸시고 저희끼리 해결하면 안 될까요? 가맹점 문 닫고 고소까지 당하게 되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됩니다. 제 와이프 임신까지 했어요. 뱃속의 아이는 제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없던 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저한테 납작 엎드릴 게 아니라 제 와이프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뻔한 사람입니다. 그제야 전 남편은 저에게 시선을 돌리더니 내가 미안했어. 잘못했다. 하며 억지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인생 살면서 그놈에게 사과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런 날이 다 오네요. 단 2마디의 사과였지만 홀가분했습니다. 상간녀는 뒤늦게 이 모든 사태를 파악했는지
벌떡 일어나더니 전 남편의 뺨을 찰싹 때리더라고요. 나쁜 놈. 신분 속이고 날 꼬셨다 이 말이지? 눈치 없냐? 지금 네가 끼어들 상황 아니야. 당장 무릎 꿇어. 어서. 대표라며. 우리 애한테 회사 물려줄 준비하자며. 평생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야, 닥치고 좀 조용히 하라니까. 어디서 큰 소리 치고 난리야. 상간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혼란스러운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전 남편은 자기 부인이 충격받은 건 안중에도 없는지 자기 살 길만 찾기 바빴어요. 제 남편에게 본격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표님, 제가 징계는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고소는 피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개인적으로 보상하면 되잖아요. 저 지금 인생이 엉망입니다. 와이프한테 집이 자가라고 속였는데 사실은 월세입니다. 재산이요? 쥐뿔도 없어요. 카드 연체된 거 갚지도 못해서 겨우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생 밑바닥인 것들이 거짓말하고 다닌다잖아요. 그냥 더러운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신혼여행 중이라서요. 와이프와의 소중한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군요. 연락은 제 비서통에 하시고 법적인 분쟁은 추후 연락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제 와이프한테 연락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정말로 제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멋져 보였네요. 저희는 무릎 꿇고 있는 전 남편을 뒤로 한 채 행선지를 옮겼습니다. 제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전화가 오길래 그냥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그토록 내가 찾을 땐 잠수를 타버리더니 이제는 한 번만 전화를 받아달라고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그놈과 갈라설 땐 억울해서 미치는 줄 알았는데 그때 그 억울함이 한순간에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마음속에 있던 화병도 그날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네요. 아주 스펙타클했던 신혼여행을 마치고 난 후 돌아오자마자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대뜸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데? 네가 어떻게 대표님 만나서 재혼까지 하게 된 거냐고. 야, 그 사람 심지어 한국에 머물지도 않던 사람인데 어떻게 만난 건데? 그러게. 운명이라는 게 있나 보지. 아무튼 고마워. 당신 덕분에 부자 남자랑 만나서 결혼하게 됐네? 뭔 소리야? 그게 왜 내 덕분인데? 그런 게 있어. 아무튼 결혼하고 나니까 너가 참 불쌍해지더라. 오죽 가진 게 없으면 남의 신분을 빌려 사기치고 다녔겠어. 진짜로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는 법이거든. 그나저나 지금 나한테 따지려고 찾아온 거야? 상대할 시간 없으니까 당장 비켜줄래? 잠깐만.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내가 널 찾아온 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야.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내가 네 마음을 잘 몰랐어. 상처 줬던 건 진심으로 미안해. 그러니까 네가 대표님한테 말 좀 잘 해주면 안 될까? 알다시피 내 와이프 임신해가지고 돈이 더 많이 필요해. 하지만 그쪽에서 날 고소하면 우리 집안은 가장이 순식간에 몰락하는 거야. 그쪽 입장에서는 내가 돌멩이를 아무리 던져봐야 아무런 타격도 없겠지만 난 달라. 작은 돌멩이 하나에 인생이 날아간다니까? 그렇게 날아갈 짓을 왜 했어? 정상인이라면 그런 거짓말 하면서까지 결혼하진 않아. 거짓말도 습관이야. 그 거짓말 하나 감추려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겠어. 잠시나마 인연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이젠 좀 정신 차려. 조만간 태어날 아이한테 부끄러운 아빠가 돼서야 되겠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모든 죄 인정하고 시원하게 대가 치르고 새 출발해. 내가 해줄 말은 그것밖에 없어. 사실 요즘 너무 힘들었어. 조강지처라는 말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너는 항상 그런 존재였거든.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 때마다 이해해주고 받아줄 사람은 정말 너밖에 없더라. 그래서 버릇없이 굴었어.
다른 여자한테 눈길 한번 줘도 네가 용서해 줄 거라 생각했어. 큰 소리 치고 화낸 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한 걸 어떡하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와이프 사랑하지도 않아. 임신했다고 하길래 억지로 옆에 두고 사는 거지. 내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너야. 내가 미련한 사람이라 너를 허무하게 떠나보냈지만 두고두고 후회했어. 혹시 날 그리워한 적 있었어? 아니, 없었어. 단 한 번도? 어떻게 하면 복수해줄까? 어떻게 하면 그 인생 나락으로 떨어뜨릴까 고민한 적은 있었지. 살면서 이토록 사람을 증오한 적이 처음이었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으면 행복하게 살았겠지. 이 모든 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 안 들어? 그냥 벌 받아. 그게 잘못을 뉘우칠 유일한 길이니까. 난 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산 줄 아냐? 부모도 없고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놈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죄다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위로 올라가냐고. 그래서 신용이라도 해봤다. 그래야 사람들이 날 좀 알아주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도 모르냐? 있는 놈들이 더한다더니 아주 탈탈 털어먹으려고 하네.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받아줘야지. 거기다 대고 고소까지 한다고? 내가 보상해봤자 네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 자식 돈도 많잖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굳이 날 못 살게 굴어야겠어? 달라지는 게 왜 없어?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게 내 목표였어. 네가 사기치고 다른 여자 꼬셔서 집 나가고 잠수 탔을 동안 내가 얼마나 이를 갈고 이날만을 꿈꿔왔는지 알아? 맘 같아서는 없는 죄도 갖다 뒤집어 씌워서 깜빵에 쳐놓고 싶을 지경이야. 왜 그래? 너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낯설지?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더한 말도 해주고 싶은데 너보다 교양 있는 사람이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 더러운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다신 찾아오지 마. 그놈은 남편의 회사까지 찾아가서 또다시 무릎을 꿇고 빌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그놈의 거짓말이 죄다 허술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네요. 그때는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믿고 의지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끊임없이 믿고 싶었던 것이죠. 아마 상간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놈의 거짓말이 전부 들통이 났는데도 꿋꿋이 그놈 옆에 있더라고요. 임신까지 한 마당에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워서 차마 이혼을 하지 못했던 걸까요? 따지고 보면 그 여자 인생도 참 불쌍하다 싶더라고요. 상간녀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땐 그 후로 몇 달이 흐른 뒤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예요. 누구시죠? 저 성철 오빠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상간녀? 상간녀 아니고 와이프요. 아무튼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제가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거든요. 상황이 안 좋은데 어쩌라는 거지? 나한테 구걸이라도 하려고? 저 오빠랑 이혼하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요. 왜?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고 붙어 살지 그래?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속이고 결혼한 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갈라서려고 해요. 따지고 보면 그쪽도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 합쳐서 고소하면 안 되나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 망했단 말이에요. 절대로 용서 못해요. 상간녀 주제, 본처한테 힘을 합치자고? 제정신이니? 따지고 보면 그쪽도 혼인신고 전이었잖아요. 저는 혼인신고까지 했으니 본처는 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혼 관계 몰라? 와이프 있는 남자를 만난 건 너야. 그게 상간녀라고. 아휴, 지금 와서 이런 얘기 해봤자 무슨 소용이겠니. 시간 아까우니까 이만 끊어. 저기요, 우리 둘이 증거 모아서 고소하면 승산 있어요. 힘을 합치자고요.
내가 왜? 뭐가 아쉬워서? 억울하잖아요. 그놈한테 당한 거 되갚아주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놈 하나 때문에 괜한 노력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 가진 거 하나 없는 놈한테 푼돈 뜯어내봤자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어. 너 같은 여자는 그 푼돈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난 아니야. 곧 만삭이에요. 오갈 데 없고 돈도 없어요. 억울해서 요즘 잠도 못 잔단 말이에요. 어쩌겠니? 남자를 잘못 선택한 네 엿보야. 시간이 흐르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더라. 물론 그 시간 동안 많이 힘들겠지만 견뎌야지 어떡해. 수학이 넘어 훌쩍이며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먼저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남의 남자 뺏어놓고 힘을 합치자느니 이 핑계를 대며 도움을 요청한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이로써 그 둘의 관계도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전 남편을 고소했고 전 남편의 인생은 파국을 맞게 됐죠. 길고 긴 사기꾼 생활을 청산하고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알고 보니 대표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돈까지 꾼 모양이더라고요. 피해자의 등장으로 사태는 점점 더 커졌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번져버렸어요. 그나마 여기서 멈춰서 다행이지 내버려뒀으면 정말 큰 사고를 쳤을지도 몰라요. 악착같이 일해서 성공한 젊은 사업가인 줄 알았던 전 남편이 알고 보니 양아치 사기꾼이었다니.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걸까요? 이 전 남편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자 통쾌함도 있었지만 씁쓸하고 허무한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물론 작정하고 사기친 사람의 잘못이긴 했지만 그런 모습에 홀랑 넘어간 저 자신도 부끄럽네요.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 후로 저는 지금의 남편과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은 임신 중이랍니다. 저희 둘 다 임신을 너무나도 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네요.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주기만 한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게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건 전 남편 덕분이죠. 이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구나 싶네요. 만약 그때의 고난과 시련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행복이 없었을 거잖아요. 전 남편이 사기꾼인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된 제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인들은 제 인생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떠신가요? 이제는 제 인생에서 더 이상의 멜로와 로맨스는 없겠지만 이 한편의 행복한 가족 드라마를 만들어가며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이 살아온 인생을 전부 털어놓으니까 여러분과 내적 친밀감이 생긴 기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앞길에 항상 꽃길이 놓여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